네,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장관이 전격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해수부와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그런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장관이 전격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장관의 발언 준비해봤는데요. 듣고 나서 대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떤 허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흔들린다거나 또는 정부가 흔들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재수 장관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계속해서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한다라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금품 지원이 허위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이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사임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사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전 국회에서 동료 의원님이시자 선배 의원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결단 잘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금품 수수 의혹은 정말 증명하기가 어려운 게 안 받은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답답하면서도 억울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증명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의혹은 커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이제 계속해서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내려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으로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은 지금 부산에서의 3선 의원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해수부가 업무를 하는데 지장을 안 주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 통일교 수수 의혹이 더 커지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개인의 결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대통령 재가가 남아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좀 전 장관의 면직을 빠르게 좀 제거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대응을 하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와 위험 관리와 의혹에 있어서는 소신껏 그리고 국민들한테 의혹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야 어떠한 부분에서도 이 통일교 이슈는 명확하게 엄중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제거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국수본에 넘어가서 지금 관련된 이제 특수 수사팀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의 고심은 있겠지만 결정은 빨리 할 거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경찰 수사가 빠르게 이제 시작이 된 상황에서 전재수 장관이 이렇게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배경 좀 어떻게 읽어봐야 될지 마찬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재수 장관 말씀 그대로 일단 본인이 장관이 수행하면서 수사를 받다 보면 국민들의 시각이 이재명 어떤 정부로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겠다 그런 뜻인데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해수부 장관을 빨리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미국에서 출장차 그 기자 간담회 할 때는 이런 뜻이 없었는데 사의를 빨리 표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통일교 관련된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권적 차원의 어떤 이런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단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정부 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주요 이슈로 삼아왔는데 그 통일교 불똥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게 간 것이죠. 특히 지금 전재수 장관 이외에도 지금 여러 명의 그 사람들 정동영 장관이라든지 이종석 원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거명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전재수 장관의 문제는 이 사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윤영호 본부장에게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한일 해저 터널 때문에 이제 로비를 했다는 동 그리고 동각
그리고 그 고급 시계 까르띠에 불가리라는 구체적인 이야기, 특히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이 돈이 이제 복돈이다 하니까 받아갔다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통상적인 금품 수수 관련돼서는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부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사는 진술자의 돈을 줬다는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진술과 증거 그리고 일관성에 따르는데 앞으로 그 전재수 장관이 이것을 모면하려면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장관의 사임 의사에 이어서 오늘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이 통일교 연관설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짚어보자면 윤영호 전 본부 장관은 야인 시절에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당신이 이제 공식 신분도 아니었다라고 밝히면서 그 뒤 뭐 연락을 주고받거나 전혀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 입장을 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재수 장관과 달리 정동영 장관 관련해서는 그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안이 있다는 것이 없고 그냥 러프하게 윤영 본부장이 검전을 줬다 뭐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할 거는 많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그 당시에 통일교에서 금품 로비를 한 어떤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종석 원장도 그렇고 정동영 장관도 그렇고 대표적인 어떤 그 친북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통일교가 원래 어떤 그 북한과의 어떤 통일 교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좀 의지가 있습니다. 문선명 총재 때부터 이제 의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민주당과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굉장히 가깝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면 98년도에 평화자동차라는 통일교 재단에서 투자한 자동차 회사가 북한 평양 근처에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휘파람 시리즈를 비롯해서 많은 자동차가 제조도 되는데 그 이후에 이 회사가 이제 부도 처리가 되면서 그 북한에 의해서 이제 군수 공장으로 이제 전용되기도 하죠. 이런 사례를 비춰봐서도 통일교와 이제 민주당, 북한과의 어떤 커넥션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교가 당시에 대표적인 친북 인사들에 대한 정동영, 이종석 원장, 장관에 대해서 로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어떤 추측이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국수본에서 이제 수사로 이제 밝혀져야 될 것인데 이게 특검에서 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국수본으로 이첩이 됐다는 이 문제는 또다시 굉장히 또 큰 문제로 이 자체도 저는 수사 대상이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뭐 남북 관계는 경색된 지 너무 오래돼서요. 저도 뭐 의정 활동하면서 민주당이 통일교랑 무슨 연대를 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옛날 얘기 끄집어내신 것 같긴 한데 그마저도 사실관계 확인해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 정동영 장관은 오늘 입장문을 내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냈습니다. 예. 21년 9월 30일 오후 3시에 지인들 7, 8명과 강원도를 놀러 가다가 가평을 들려서 10분 정도 들려서 윤영호 본부장과 차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레파토리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이후에 금품 수술이나 아니면 하학자 총재를 만난 적은 일절 없다. 단순히 10분간 차담을 한 것이다. 그게 전부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은 전동현 장관과의 뭔가 긴밀한 관계처럼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불쾌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상세하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는 의혹을 풀기에 매우 중요한 그런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당히 의혹으로 부풀어지고 허황된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과 민주당은 다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권성동 1억 수수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정과제에서 뭐 캄보디아 ODA에 대한 비용을 2배로 뭐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당대회 할 때 권성동 할 거냐 김기현 할 거냐 아니면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그 대선 후보 당시에 결국에는 한학자 총재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깊숙이 국민의힘의 유권자로서 권리당원으로서 들어가서 사실은 잠입하고 그 효과를 봤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뭐 통일교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아우르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긴 하지만 그 의혹이 과연 금품수수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내에서 어떤 뭔가 효력을 발생했는지 이것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풀려질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도 빠르게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소상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빠른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도 공감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당장 나온 이야기처럼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 사임 의사를 표명을 했고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도 입장문을 표명했는데 이에 앞서서 어제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추가적인 폭로를 예고했는데 실명에 대한 거론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어제 이제 윤 전 본부장이 하는 이야기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파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했거든요. 윤 전 본부장이 입을 좀 닫은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해봐야겠습니까? 예,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결심 구형 공판이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 상황을 더 확전해서는 본인에게 별로 유리할 게 없다. 일단은 결심 구형 이후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 즉 어떤 본인의 어떤 구형 어떤 형량과 관련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것 같고 또 그 이외에도 좀 생각해 보면 특검 측으로부터 유명에 좀 압력을 좀 받을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제 이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 왜 이 민주당에 관련된 이런 어떤 수사 부분은 인지하고서도 덮었냐? 왜 지금에서야 국수본에 이첩을 했냐? 이런 어떤 비판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실명을 거론하게 되면 민중기 특검의 입장이 더 곤란해지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있던 유무형의 좀 압력을 받을 수도 있었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통일교 재단의 어떤 해상 검토 지시를 계속 국무회의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통일교 측과 그렇게 관계가 좋은 어떤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통일교의 2인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으로서 통일교에 대한 어떤 애정과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통일교를 압박하는 이런 상황도 저는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제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단 구형이 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떤 또 추가적인 어떤 진술 내지는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충격적인 어떤 소식을 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특정 정당이 아니라 지금 정치권 전체에 어쨌든 접근을 시도를 했는데 수사가 좀 편향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추가 폭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열어두고 봐야 될까요? 항상 뭐 본인이 갖고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윤영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재판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자기의 양형, 구형 이런 걸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변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실제로 선처를 구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러면서 내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런 부분에서의 4년 구형에 대한 감안을 사실 특검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민주당과의 이 부분은 또다시 이제 수사가 개시되고요. 만약에 또 재판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본인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4년 구형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실제로는 뭐 집행유예까지 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건을 더 확대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의 어제의 뭐 추가적인 발언은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입을 다물게 되면서 여야의 각각의 분위기도 조금씩 다르고요. 또 나오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일교 게이트라고 규정을 하면서 2022년의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근이 통일교를 접촉했다는 의혹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러한 지금 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볼게요. 뭐 지금 야당은 장동혁 체제에서 수사에 예. 몰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세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교 게이트라고 크게 규정을 하면서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뭐 실명으로 나온 5명의 의원 그리고 뭐 16명이 더 있더라. 거기에는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통일교 이슈를 키우면 키울수록 권성동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김건희가 생각나고요. 그래서 통일교의 캄보디아 ODA 사업 그리고 YTN의 유진 인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리마인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증거인멸하고 구속된 그 권성동 전 의원의 1억 수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은 같이 지금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동영 장관이 입장을 밝히고 전재수 장관도 이제 본인이 충분히 이런 소명을 하면서 억울함을 풀겠다고 하는 만큼 어떤 당이 금품 수수의 유혹에서 자유로운지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할 거다. 그런 면에서의 수사의 결과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겸손하게 이런 부분은 빠르게 대응하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통일교의 그런 정교 유착의 깊은 우리 정치권의 뿌리를 척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또 승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통일교 이슈가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의 힘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소재로 사용되어 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권성동 의원이 지금 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건은 이제 별도로 결국 이제 재판에서 이제 판가름이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 민주당은 통일교와 아무런 어떤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통일교가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더 민주당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전통적으로 더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어떤 금전적인 어떤 관계가 있더라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충격은 이런 것을 특검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기소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도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진상 당시의 어떤 실장을 통해서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싶다는 그런 접촉을 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윤영호 본부장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저는 일정 부분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국수본이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정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또 유야무야 또 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윤영호 본부장이 당시에 했던 처한 위치, 즉 통일교의 확고한 2인자로서 알고 있는 어떤 정보가 저는 틀리진 않을 거다. 즉 당시에 치열한 어떤 대통령 선거 국민에서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한학자 총재의 어떤 접촉을 저는 했을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수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의 어떤 개별 의원의 어떤 문제, 장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권 전체까지도 영향이 있을 그럴 어떤 폭발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 같은 경우에 특별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즉각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만일 2018년에 금품을 수수를 했다면 올해 말이면 이제 공소시효 7년이 이제 끝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특별전담수사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즉각 수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했는데 수사가 좀 빠르게 완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어떤 부분에 해야죠. 좀 집중해야겠습니까? 특히나 이게 정치자금법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25년까지긴 한데 예. 그래서 전재수 장관 건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로 15년까지 공소시효를 길게 가는 방향으로의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에 쫓겨갖고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수수한 것의 문제이냐 아니면은 뇌물죄라는 거는 사실 돈을 받고 그만큼의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가 한층 더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수본이 지금 유례 다르게 빠르게 수사팀을 구성을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제 어느 청탁이나 이런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책임과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는 면에서는 민주당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각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만약에 적용을 할 경우에 최대 공소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경찰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당장 지금 경찰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부분을 최우선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뇌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금품을 받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2018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 사이는 전재수 장관, 전 장관이 의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일 해저턴이라든지 이런 게 의원으로서 간접적인 어떤 그 공무와 관계되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공무가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의문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더더욱 민중기 특검이 왜 인지를 한 8월 달에 수사를 직접 하든지 아니면 국수본 등 어떤 경찰에 이첩을 하든지 왜 그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비판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주기 특검은 이게 수사 권한 받기도 하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100%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 분명히 범죄 수사 관련돼서 인지한 사건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관례도 보면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있던 특검, 그다음에 이해람 중사 때 있던 특검도 그런 어떤 별건 인지된 별건 수사를 많이 해서 그것을 법원에서도 인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0%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민주특검이 지금도 보면 민주기 특검 본인의 어떤 주식의 문제라든지 또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강압 수사 논란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이 문제는 민주당 이재명 정권을 봐주기 위한 어떤 덮어주기 위한 어떤 수사였지 않았냐 하는 어떤 비판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민주특검에서 이야기했듯이 수사의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으면 8월 달에 이첩을 해서 그것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덮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권의 어떤 눈치를 봤다, 이런 어떤 측면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야말로 이 문제를 두고 나중에 저는 수사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드러난 여러 정황과 관련해서 정권과 통일교의 강한 유착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지금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는 한 차례도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특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공세가 오긴 할 텐데요. 실제로 김건희 특검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통일교 금품 수수의 민주당 의원권은 별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를 안 하고 뭉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갖고 우리가 트립 잡는 거는 김건희 특검이나 제대로 잘 받으시오라고 국민의힘에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지시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사실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할 거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하거나 특검이 눈치 보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정부 여당한테는 불리하거나 아니면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정당 명령을 이 해산을 위헌정당 명령 해산 이런 지금 3특검 이런 것들에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수치가 몰려 있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반격을 계속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할 때는 근거 중심으로, 팩트 중심으로 해야지 크게 의혹 불리기로 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역풍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대응을 했습니다.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해서 여야 불문하고 엄정 수사를 지시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발언 준비해 봤는데요. 듣고 나서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법제처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민법 38조에 해서 적용 문제이고, 근데 그게 이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종교단체 해산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서 이번엔 여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 어떻게 좀 해석해 봐야겠습니까? 예, 저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법조인 출신,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일교를 겨냥해서 이런 어떤 해산 검토를 지시를 했는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전재수 장관을 비롯해서 통일교와 관련된 이런 어떤 사건들이 나오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게, 결국은 통일교에 좀 입틀막하는 그런 어떤 경고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 저런 발언들은 굉장히 위헌성이 농후하고 반헌법적인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교 분리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폭넓은 종교의 어떤 자유, 선택의 자유를 허용을 해 준 것인데,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어떤 해상 검토 지시를 한 것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위협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제처장이 방금 이야기하는 민법 38조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역시 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논란의 어떤 소지가 있는 발언인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또 공정한 수사, 엄정한 수사를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숨지 않겠다 했는데 그 불체포 특권을 가장 많이 이제 이용하고 악용한 사람이 당시에 이재명 의원이었고 또 개항 선거에 나가서 김포공항 이전을 어떤 공약했는데 완전히 그런 어떤 공약은 그 이후부터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죠. 이렇게 과거에 워낙 말과 행동이 다른 어떤 그런 어떤 했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지금 지시를 했지만 과연 대통령이 이런 어떤 엄정한 수사가 진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밑에서 알아서 기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도 통일교가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해산될 것 같으니까 또 재산 빼돌려갖고 문제가 됐었던 부분도 있고 통일교가 일본에서도 그렇게 문제 있는 그런 종교 단체로서의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의 그런 활동들을 비춰봤을 때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로비를 하면서 정치 자금 그리고 불법 수수하고 그러면서 정치 개입하려고 하고 본인들의 그런 수원 사업을 정권과 같이 구현하면서 국고를 이용해서 예산을 활용하려고 했었던 부분. 그런 나쁜 사례들이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한테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를 매우 유린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민법 38조에서도 이런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해산을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게 왜 잘못입니까? 계속해서 통일교를 보존하고 계속 놔둔다면 이재명 정권에서도 그 다음에 어떤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로비와 유착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 정치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내자 대책을 주문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